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이틀째인 오늘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와 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아주 솔직한 만남이었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칭한 데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업계 최초로 아마존에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새롭고 혁신적인 전용 전기차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한인의류협회 제36대 회장에 브라이언 리 이사가 선출됐습니다. 첫 한인 2세 회장으로서 차세대와 소통하며 의류업계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LA경찰이 5차례나 풀어줬던 권총 강도범을 다시 공개 수배했습니다. 강도범은 최근 18개월 동안 5번의 무장강도 행각과 2차례의 미행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네, 10번 프리웨이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화재로 통제됐던 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을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와 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이틀째인 오늘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갑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관심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올해만 벌써 7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의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これまでユン大統領とともに政治、安全保障、経済、文化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日韓の協力を動かしてきました。 양 정상은 고위경제협의회 개최 등 경제 분야와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가국들과 여러 차례 양자회담을 진행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열린 APEC 첫 세션에서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극복, 한국의 기여와 역할, 연대 필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순방 첫날인 어제는 팀 쿡 애플 CEO를 만났습니다. 팀 쿡은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였다며 지난 5년간 한국 기업과 1,000억 달러 이상 거래했고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GM 아민 수석 부사장과 만남에서는 한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아주 솔직한 만남이었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한 데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다음 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무대에서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결과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군사소통 재개 등의 결과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공급망 등에서 중국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이른바 디커플링은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is not merely good for the two economies, but for the world. A stable relationship.
It's good for everyone.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회담 결과에 만족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선 논란이 일었는데 추가 질문에 백악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Well, look, he is. I mean, he's a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the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미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LA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에 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대부분 지역이 어제 하루 동안 태평양 폭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0.5인치에서 1인치에 달하는 강우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2배 많이 내린 것입니다. LA 한인타운도 어제 늦은 아침부터 하늘이 흐려져 비가 내리더니 낮 시간대에는 순식간에 소나기처럼 강한 빗줄기가 계속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등을 동반한 뇌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 피어와 해변가는 번개까지 내려치면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폭풍이 몰고 오는 비구름이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아마존에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LA 오토쇼에서 발표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새롭고 혁신적인 전용 전기차 EV3와 EV4 컨셉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오토쇼에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최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아마존은 2023년 LA 오토쇼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 내년부터 아마존에서 현대 차량을 판매합니다. The final piece of news that we're announcing today is this. Next year, customers will be able to buy new vehicles directly on Amazon, entirely online. In a shopping experience you already know and trust. Then you pick up your new vehicle from your local dealership at a time that works best for you.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현대 차량 모델과 옵션 선택, 그리고 결제 등을 아마존에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This is a transformational journey we are on together, and we look forward to a very productive long-term relationship with Amazon. 아마존과 업무 협력을 발표한 현대차는 The All New 산타페와 아이오닉을 오토쇼에서 소개했습니다. 이미 아시안 지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두 모델은 오토쇼에서도 관객들의 환호와 함께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LA 오토쇼에서 첨단 전기차 플랫폼에서 진화된 전용 전기차 EV3와 EV4 컨셉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유형의 디자인을 두 모델을 통해 자랑했습니다. Two concepts, EV3 and EV4, in that $35,000 to $50,000 range, depending on trim level and so forth. So we're really working hard to make EVs available for everybody because we know once you drive a Kia EV, you're going to love it. 컨셉트 모델 디자인은 날카롭게 다듬어진 스타일로 기아의 전동화 모델 라인업을 본격적인 확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토쇼에서 두 한국 자동차 업체가 업무 협력과 신모델의 혁신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자동차 업계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한인의료협회 제36대 회장에 브라이언 이 이사가 선출됐습니다. 첫 한인 2세 회장으로서 차세대와 소통하며 의료업계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인의료협회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AI를 적극 활용해 주류 사회에도 인지도를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침체된 다운타운 의료업계에 한인 2세의 패기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한인의료협회 역사상 첫 2세 회장이 탄생했습니다.
의료협회는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내년부터 협회를 이끌 제36대 회장에 브라이언 이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첫 한인 2세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차세대 의료인들과 소통 강화는 물론 주류사회와 네트워킹에 우선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Richard did a really great job leading our association through the pandemic, and he's brought in a lot of the second generation members on the board, including myself. So I'm hono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build on his legacy and vision for Kama. We're going to continue providing resources and information to the community, but we'll also focus on bringing more second generation members and providing more networking events. 특히 팬데믹 이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의료업계인 만큼 활성화 방안 모색에도 협회가 앞장설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하는 의료업계 상황을 회원사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한인 의료업계에서 2세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 특히 모바일 앱과 AI 세미나 등을 업계에 소개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 또 아니면 본인의 웹사이트 그런 것들을 많이 구축을 해서 심지어는 AI까지도 조금 도입을 해서 이번에 새로 선출된 브라이언 이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내년부터 메디켈 수혜자가 전 연령대로 확대되면서 26세에서 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도 메디켈 의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사회보장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26세에서 49세 사이의 저소득층 주민까지 메디켈 수혜 자격에 포함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자격 대상에는 서류 미비자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5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가 의료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3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추가로 배정합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메디켈에 가입된 가주민은 1,557만 명이며 이 중 한인은 LA 카운티에 19,600여 명을 포함해 가주 전체의 25,9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미주 한인 최대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의 지분 3분의 1을 한인 운영 의료 전문 사모펀드 어센드 파트너스가 인수했는데요. 리처드 박 어센드 파트너스 공동대표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일궈낸 성공을 바탕으로 규모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한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규모의 성장을 이루면 더 많은 혜택을 한인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메디컬 그룹의 지분 3분의 2를 인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어센드 파트너스, 의료 분야 전문 사모펀드 어센드 파트너스를 설립한 리처드 박 공동대표는 규모의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서울 메디컬 그룹을 전국적인 의료 네트워크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We want to do what they do well, but do better. You need technology, you need people, you need data. So the capital required is immense. And, up until now, they've done a remarkable job as first-generation doctors putting money into it and taking money out of their pocket. But this requires hundreds an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f not more. 박 대표는 그동안 한인 1세들을 중심으로 일궈낸 서울 메디컬 그룹의 성공을 2세와 그 이후 세대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 분야를 넘어 한인 사회 소외계층까지 돌보고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도 부각했습니다. Helping kids get scholarships so they can go to school. Helping moms and dads not be so stressed working 3 jobs and never seeing their kids. The dollars we make out of SMG, and I can tell you all the doctors are for this, has to come back into the community because it's tough being a second generation,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immigrant in America. 이미 수익의 10%를 기부해온 어센드 파트너스. 한인 1세들에 대한 감사는 물론 지속적인 수익 환원에 앞장설 뜻도 밝혔습니다. 첫째는 드릴 말씀은 감사합니다. 어른들, all our elders that paved the way ahead of us,
all those that in your 70s and 80s and 90s that took care of us, whether it's in the church or in the community. Thank you, because without you, we couldn't do what we do today. 뉴욕 출신 한인 2세 리처드 박 대표는 전문의를 거쳐 CTMD 등을 창업했고 어센드 파트너스를 설립해 미전역 의료기관에 수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경찰이 5차례나 풀어줬던 권총 강도범을 다시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최근 18개월 동안 5번의 무장강도 행각과 2차례의 미행강도 행각을 벌인 20살 대숀 다우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히고 사진과 범행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우는 지난달 2일 노스 할리우드 아파트 단지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타고 내린 커플을 권총으로 위협해 현금과 금품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10일에도 한 커플에게 무장강도 행각을 벌였고 남성이 반항하자 총기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우는 이외에도 지난 18개월 동안 강도 혐의로 5번이나 체포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모두 석방된 바 있습니다. 권총 강도범을 5차례나 풀어준 경찰에 대해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청년이 러시아군에 스스로 입대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동부 지역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에 투입됐다며 얼굴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청년이 한국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가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투입된 한국인 청년이라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청년은 방한용품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영어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살면서 러시아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선 안정적인 대통령이라며 신뢰를 나타내고 서방 사회에 대해선 성소수자 문제 등을 언급하며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군 소속으로 특별 군사작전 복무가 끝나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oscow is very cold. But I need to adapt because if I have chance, I want to live in Sochi. Sochi has good weather. 우리 외교당국은 현지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즉 영상 속 청년이 한국인이 맞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튜버 이근 씨 등 한국 국적자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자원 입대해 전투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러시아군에 입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했던 이들은 국내에 돌아와 여권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저출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캘리포니아 병원들이 잇따라 산부인과 문을 닫고 있어 캘리포니아에서 아기 낳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1년 이래 산부인과를 폐쇄하거나 분만을 중단한 캘리포니아 내 병원은 최소 46곳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와 함께 높은 운영 비용, 인플레이션과 의료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부인과 폐업 현상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LA 카운티가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에는 벨플라워 메디컬 센터와 잉글루드 센티넬라 하스피럴 메디컬 센터, 롱비치 칼리지 메디컬 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네, 중동 지역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최대 병원을 급습한 뒤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하마스의 소굴이었다는 뚜렷한 물증을 이스라엘이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제시한 몇몇 증거 역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시파 병원 급습 이후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병원 곳곳에서 무기와 장비 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n AK-47, there are cartridges, ammo, there are grenades in here, of course uniformed, and all of this was hidden very conveniently, secretly behind the MRI machine. 병원 복도에선 하마스 군복도 발견됐다며 하마스가 민간인으로 가장해 빠져나간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בנוסף, אותרה מפקדה מבצעית, ובה אמצעי קשר וטכנולוגיות מבצעיות השייכות לחמאס. 하지만 공개한 물증만으로는 하마스 소굴이었다고 주장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무기고와 지휘소는 물론 인질의 흔적도 찾지 못한 데다 지하 터널의 존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무기를 현장에 갖다 놓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Israel's military incursion into Al-Shifa hospital in Gaza City is totally unacceptable. Hospitals are not battlegrounds. 유엔 안보리는 우여곡절 끝에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 50명을 석방하고 며칠간 교전을 일시 중지하는 협상도 타결이 임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병원 근처에서 인질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병원 지하에 만든 터널 입구도 찾아냈다며 병원이 하마스의 근거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폐허로 변한 잔해 속에서 지하로 연결된 듯한 구멍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굴이라고 지목한 알시파 병원 주위에서 터널을 발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또 알시파 병원 인근에서 이스라엘인 인질의 시신까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질은 지난달 7일 이스라엘 남부 농장에서 하마스에 납치된 65살 여성 예후디트 바이스 씨라며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חטיבה 7 שסרקה במרחב סמוך לבית החולים שיפה, איתרה את הגופה באחד מהבתים במהלך הסריקות, כאשר ליד הגופה נמצאו אמצעי הלחימה של המחבלים אשר החזיקו ביהודית. 하마스는 알시파 병원이 지휘센터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조작이라며 부인해왔습니다. And now everyone is watching their lies, even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which is a very silly and stupid support, because you can't just believe Netanyahu, who is a liar.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서쪽을 장악하고 하마스 잔당 소탕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ביממה האחרונה השלמנו את הכיבוש והטיהור של כל החלק המערבי של העיר עזה. השלב הבא החל. התחלנו בשלב הבא, הכוחות פועלים באופן מדויק. 가자지구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남쪽 도시에도 대피 전단이 뿌려지는 등 전선이 남쪽으로 확장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무장괴한 3명이 검문소를 급습해 이스라엘군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장괴한 3명은 사살됐고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2명이 하마스 조직원인 것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렇게 최대 규모의 병원마저 전쟁터로 변하면서 죄 없는 아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인큐베이터가 멈춰 미숙아들이 좁은 침대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고 폭격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4살짜리 소녀는 또 폭격을 당해 2다리를 잃었습니다. 표원구 기자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 수술을 기다리는 이 소녀는 4살 샤바트입니다. 피라눈 가자지구 중부 난민촌에서 폭격을 당했습니다. قلة في وجود الكادر الطبي بسبب أغلبهم إما استشهد أو تعرض لإصابات سواء من الأطباء من تمريض من تخدير.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의식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구하기 힘든 장난감을 건네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샤바트는 전쟁 초기 폭격으로 이미 부모 모두를 잃었습니다. كل يوم بيسأل وين أبويا وين أمي يوم هو بيسأل ولكن احنا بنحاول قدر المستطاع ننسيه ويتأقلم على الوضع اللي هو عايش فيه. 전쟁의 비극은 노약자, 특히 어린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طبعا الطفل غير انه فقد اهله
ايضا فقد قدميه وبظل الطفل يعني ايش ذنبه في كل اللي بيصير. 인큐베이터 작동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알시파 병원 미숙아들은 전력이 살아있는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담요에 쌓여 옮겨진 아기는 33명. 체온 유지를 위해 비좁은 임시 침대에 여러 명이 누워 고단한 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선 분마다 아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고 있다고 유엔은 전했습니다. SBS 표현입니다. 김영환 LA 총영사가 미셸 루한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와 만나 한인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김영환 LA 총영사가 미셸 루안 그리샴 뉴멕시코 주지사와 만나 한국과 협력 강화는 물론 한인사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영사와 그리샴 주지사는 경제협력 확대와 한국전 참전용사 현황 파악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뉴멕시코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추진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미은행이 신규 체킹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25,000포인트 리워드 혜택을 제공합니다. 포인트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캐시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고객의 경우 다음 달 31일 전까지 $500 이상의 디렉트 디파짓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최대 10,000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긴급 회칙 개정위원회가 한인회 이사회에 회칙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회칙 개정안은 한인회장 출마 자격 완화와 공탁금 삭감, 그리고 대대적인 이사진 증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볼티모어시 셰리프국과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한인 자문단체가 결성됐습니다. 이광용 회장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는데 1년에 4번 셰리프국과 정례 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광용 회장은 셰리프 경관들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지아 북부 지역의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토우 카운티 엘라투나 호수 북쪽 해안선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육군 공병대는 최근 몇 주 동안 조지아주에서 최소 5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방치된 모닥불과 담배꽁초를 특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오늘 밤부터 남가주 지역에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누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고 특히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카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